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돼서요. 그죠? 어, 오늘 데드라인 마감 날이라서 저 역시도 새벽에 일찍 알람 맞추고 일어나서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어, 열심히 살펴봤고, 그죠? 열심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립니다. 최근에 영상 성적도 굉장히 좋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2월 시작하고 나서 3일 빼고 3일은 제가 한정 거짓말 없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느바 4경기밖에 없었던 날에 관전용 배팅이라고 분명히 조합표에 명시했던 그 날입니다. 관전용 배팅. 나머지 정상 접근했던 나머지 4일은 다 적중. 그리고 2월 1일은 프리데이 올킬로 살짝 4경기만 분석해서 미친 올킬을 달성했었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자, 우선 새벽이라서 저도 목소리에 힘 좀 빼고 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위에 이렇게 3명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심판이에요. NBA 이 경기에서 배정된 심판들의 성향입니다. 이것만 잠깐 얘가 심판 본 경기에서 몇 오바 몇 언더였는지 이건 다들 아실 거고, 평균 FTA, 평균 자유투 시도 개수, 얘가 이 심판 전체 심판들의 평균 FTA보다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이걸 보고 아시면 되겠고, PF는 파울 개수입니다. 평균적으로 파울을 얼마나 부는지. 결론적으로 워싱턴 디트 경기 언더가 약간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자, 이 경기는 디트의 커닝햄하고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GTD 상태인 게 가장 주목할 점인데, 우선 커닝햄 관련 뉴스 기사에는 부상당한 게 아니라 오른손목 관리 차원, 예방 차원의 GTD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는 이러한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내일 홈온 백투백으로 뉴욕 닉스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훨씬 쉬운 상대인 워싱턴 상대로 휴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토바이어스 리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바이어스 해리스는 노장이고, 커닝햄은 팀 내 압도적 1옵션 에이스니까 좀 체력 안배를 내서 내일 뉴욕전에 좀 원기용 모은다는 마인드로 떠있는 GTD인데, 상대가 워싱턴이라서 출전을 하게 되더라도 오늘 출전 시간 관리가 로테이션 타임 좀 길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장 쪽도 유의미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워싱턴이고 홈 경기라서 이 두 명은 결장이 뜰 가능성도 충분히 한 5할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제가 확실히 아는 바로 디트 마인이 상당히 몰린 경기인데, 대려 해외 배당 쪽, 해외 머니라인 쪽은 워싱턴 프랜 쪽으로 조금 약소하게나마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냥 배팅 안 할 것 같아요. 좀 땡길게요. 이거 좀 글씨가 좀 잘리네요. 야, 이거 저 오클라호마 언더도 진짜 개극장 언더, 그죠? 야, 최근에 극장이 좀 편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 극장으로 접중이 많은지 마음적으로 고생이 좀 많습니다. 브루클린이랑 올랜도 경기는 이것도 언더가 약간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올랜도가 최근 무기력한 흐름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직전 오클라호마전엔 38점 차였나 완전히 썰려 버렸고, 올 시즌 맞대결이 2번이나 있었는데 올랜도가 7점 차승, 한 번은 딱 1점 차 승리로 둘 다 대승을 만들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캠 토마스가 없다는 점은 불안 요소지만, 브루클린이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보낸 기간에 굉장히 의외의 행보를 좀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토론토한테 아바지랑, 그리고 보스턴에서 미뉴, 그리고 덴버한테 헌터 타이슨을 영입을 했고, 이탈은 사실상 그 말이 어쩌고 걔는 거의 내용 없는 애고, 하이스미스 2명이 이렇게 이탈을 했는데, 하이스미스는 올 시즌 출전 자체를 아예 한 번도 안 했던 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보강을 뚜렷하게 한 셈이에요. 아바지도 보스턴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주전으로 뛴 적이 있었던 선수였고, 보스턴의 미뉴도
전반기 지금 전반기니까 올 시즌 초반에 보스턴에서 꽤나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업그레이드를 한 셈이 됐어요, 브루클린은. 근데 이 선수는 오늘 경기 못 나오지만 그럼에도 이 브루클린 나머지 선수들 결국엔 마포주는 무브 없이 잔류를 하게 됐고, 그러면은 브루클린이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를 갖고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더라. 우리 팀 안 던지고 좀 보강을 했네. 우리 이제 진짜 한번 열심히 좀 해볼까라는 좀 의기투합이 될 만한 그런 트레이드 행보를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루클린 프렌의 언더 한번 노려볼게요. 브루클린 프렌의 언더 메인 선정 없이 프렌의 언더를 기본 이하로 찌르고 보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저는 올랜도 마엔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올랜도가 너무 못합니다. 유타랑 애틀란타 경기는 언더 성향이 꽤나 유의미하게 평가가 됐습니다. 세 명의 심판이 모두 FTA랑 파울 콜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잘투 기대치가 낮은 경기예요. 근데 원래 저는 오바를 어제 혼자 분석을 할 때 오바를 꽤나 괜찮은데 생각을 했던 경기였어요. 왜냐면은 우선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유타가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기간에 데려온 선수들이 자렌 잭슨 주니어, 콘차, 빈스 윌리엄스, 멤피스에서 지금 상황에서 핵심 선수들 대거 데려왔죠. 이번 경기에 출전하진 당연히 못하고 카일 앤더슨, 조지니앙, 핸드릭스가 나갔죠. 뎁스가 얇아진 상태긴 한데 애틀란타는 포르징기스가 나갔고 쿠민가랑 버디힐드 데려왔는데 당연히 이번 경기 뛰질 못하고, 포르징기스는 올 시즌 결장이 더 많았던 선수라서 포르징기스 없어서 뭐 분석 내용이 막 헷가닥 변하고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왜 어제 혼자 분석할 때 오바로 생각을 했었냐면은 양 팀의 지금 보여주는 행보가 좀 교집합이 형성됐던 경기였어요. 애틀란타가 최근 10전에서 오바를 냈던 팀들이 멤피스, 인디애나, 마이애미. 인디애나랑 두 번 맞부대결이 다 오바 떴었죠. 자, 멤피스는 둘째 치더라도 인디애나, 마이애미는 올 시즌 페이스 랭킹이 상위권 팀들입니다. 최근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언더낸 팀들은 대부분 페이스가 좀 느린 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애틀란타가 페이스가 빠른 팀들을 만났을 때는 오바가 낮다라는 점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타도 마찬가지로 최근 10전 오바낸 팀들을 보면은 인디애나, 골스, 마이애미, 미네소타, 댈러스인데 이 다섯 팀 모두 페이스가 빠른 팀들이라는 점입니다. 미네소타도 최근에는 페이스 랭킹 상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이 다섯 팀 모두 페이스가 빠른 팀들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15경기 기준 대략 한 달치가 14경기에서 16, 많게는 17경기 이렇게 찍히거든요. 최근 15경기 기준 페이스 랭킹 2등이 유타고 3등이 애틀란타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정말 언더가 많이 났던 상황에서도 페이스가 빠른 팀들끼리 맞붙으면은 막 250 넘는 해고바가 막 뜨고 그랬던 것을 제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저는 양 팀이 최근 10전에 보여준 행보도 페이스가 빠른 팀들하고는 다 오바를 냈다. 결과는 다 오바였다. 양 팀은 무조건 페이스가 빠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있어서 오바를 어제 좋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심판이 언더 중이 떴잖아요. 약도 아니고. 오바를 좋게 보는 정도가 만약에 한 숫자로 치면 한 7 정도였다면 한 4 정도로 깎인 그런 느낌입니다. 시카고랑 토론토 경기는, 이 경기는 언어바를 안 봐서 이거 딱 신경 안 쓸게요. 토론토는 아바지가 나갔고 CP3랑 크리스폴이랑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를 데려왔습니다. 크리스폴은 웨이브할 거란 예상이 좀 많아요. 사실상 현상 유지라고 봐야겠고, 시카고는 정말 변화가 많았던 팀이죠. 부세비치가 나갔고 코비 화이트 나갔고,
케빈 허더, 도승무, 필립스, 델런, 테리가 나갔습니다. 무려 주요 선수가 대거 이탈을 했는데 영입 자원들은 오늘 경기에 출전을 못하니까 이번 경기를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경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얘네가 나가고 데려온 선수들, 뭐 좋은 선수들도 데려온 건 맞아요. 엠퍼니 사이머스 데려왔고 이랬는데, 근데 그 선수들은 오늘 출전을 못해요. 그러고 여기서 지금 트레 존스랑 조시기디, 제콜린스까지 결장 확정이다 보니까 지금 로드와이어나 뭐 ESPN 예상 라인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5번 자리 센터 자리에 젤런 스미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상 센터 없이 경기하는 경기예요. 부젤리스, 오크로, 패트릭 윌리엄스가 지금 주전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기인데, 이건 사실상 벤치 애들은 그 가비지 멤버 애들 끌어다 써야 되는 경기고, 주전 애들도 원래 식스맨에서 롤플레이어 역할로 했던 애들, 부젤리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런 애들이 경기를 만들어야 되는 경기가 된 겁니다. 물론 토론토가 혼자 백투에 깔려진 경기라서 토론토가 최근에 보여준 경기력도 사쿼터에 미끄러지는 경기가 많았고, 특히나 이 사쿼터에 미끄러지는 건 체력적 여파가 좀 고자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건데, 백투인 여파까지 깔려있다? 좀 불안 요소가 좀 있긴 하죠. 에너지 레벨은 시카고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네이밍값, 선수 양팀 라인업의 기본 레벨 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경기라서 토론토 마인을 안 볼 수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토 마인 볼게요. 저도 무난하게. 샬럿이랑 휴스턴 경기는 오바 성향이 꽤나 유의미하게 떴어요. 우선 말로이라는 애가 플러스 2.8로 자유수를 굉장히 많이 불어주는 심판이라서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해외 쪽 머니 라인 변동이 언더 쪽으로 유의미한 쏠림이 있는 경기예요. 언더 쪽으로 기준점이 한 2점, 2.5점 이렇게 내려간 상태입니다. 휴스턴이 언더 제조기 팀이고, 그리고 샬럿도 페이스 최하위권 느린 팀인데다가 휴스턴은 지금 페이스 느린 팀이랑은 거의 80% 90% 수준으로 언더만 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만합니다. 다만 심판들이 오바 성향으로 평가되는 게 좀 불안 요소죠. 샬럿은 최근 기세가 제일 좋죠. 뭐 7연승을 달성을 했으니까. 저도 이 경기 어제 미리 분석해서 샬럿 프레넘더를 일찌감치 꽤나 좋게 생각을 했던 경기였어요. 아시겠지만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기간이 끝나고 샬럿 감독의 인터뷰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전 선수들 모든 문의 전화가 왔지만 우리는 거절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샬럿의 지금 핵심 선수들은 모두 다 다른 팀에서 침을 흘릴 정도로 지금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인지할 수 있겠죠. 휴스턴이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좀 따내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좀 불안 요소긴 한데, 아시다시피 샬럿의 리바운드 힘이 정말 엄청납니다. 시즌 전체 리바운드 1등 팀인 휴스턴하고 최근 거의 한 달 동안 리바운드 1등 팀을 유지하고 있는 샬럿하고의 맞대결 구도죠. 휴스턴이 어지간하면 리바운드는 안 지는 팀이긴 한데, 이 리바운드를 압도하지 못함, 압도라고 했습니다. 압도. 큰 차이로 유의미하게 압도를 하지를 못하면은 이 휴스턴의 농구는 힘있게 유의미하게 빠지는 팀이에요. 샬롯이 직전 경기에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던 게, 최근 리바운드 상위권 지표, 그리고 모든 6등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던 뉴올리언즈 상대로도 리바운드를 그냥 압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압살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압도를 내버렸습니다. 휴스턴이 얼마 전 1월 19일에도 뉴올리언즈랑 맞붙은 적이 있었죠. 그때 9점 차로 이겼는데 총 리바운드 8개 우위, 공격 리바운드 7개 우위로 따낸 승리였습니다. 이 공격 리바운드 7개 차이가 만든 승리나 다름없는 점수 차이였어요. 근데 근데 샬럿이 지금 뉴올리언즈 전에 총 리바운드를 바로 직전 경기에서 25개 차이로 완전히 압살을 냈고, 공격 리바운드 8개 차이였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샬럿의 리바운드 쟁취 능력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휴스턴이 샬럿에게 리바운드를 압도할 만한 경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휴스턴은 기본적으로 안정된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리딩가드 보렌들러가 아멘 탐슨이라는 근본적으로 전통 포인트 가드인 선수가 아닌 선수가 보고 있는 팀이라서 이거는 벤블릿이 시즌 개막 전에 시즌 아웃된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트레이드 데드라인 기간에 포인트 가드 좀 어설픈 애라도 데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무브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센구니가 발빠른 맥시랑 에지컴한테 정말 후들겨 맞고 필라한테 대패를 썰린 적이 있었죠. 그걸 보고서 제가 맥시가 36득점 과정에서 러닝 레이업, 러닝 덩크가 정말 많았다. 결국에는 발빠르게 파고드는 가드들을 한테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댈러스전에서도 브랜든 윌리엄스, 맥스 크리스티 이런 애들이 빠른 유형들이 휴스턴전에 정말 좋은 활약을 했었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샬럿의 라멜로 볼, 브랜든 밀러도 발빠른 가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샬럿이 역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경기라고 봐요. 샬럿 프레메인으로 서버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변심 없이. 자, 언더 성향 강이 떴어요. 강. 세 명의 심판 모두 이 데일런이랑 14오바 20언더로 완전 언더 신앙 수준이네요. 그리고 세 명의 심판 모두 자유투가 유의미하게 마이너스고 파울콜도 셋 다 마이너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샌안토니오가 어제 또다시 기적의 언더 오클라호마 전에 저 역시도 포기했던 경기가 요거 클리블랜드스는 공짜였고 오클라호마 언더. 이거 제가 클리블랜드스는 분명히 게시글에다가 분석 내용 수정하겠다라고 남겼었죠. 분명히 보신 분 공개 게시글로 어제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전에 전반에 73득점을 냈지만 후반에 43득점에 그쳤어요. 이는 오클라호마의 쩌리들한테도 어제 오클라호마 주전 5명 다 결장했죠. 수비 플랜 조정으로 완전히 묶였다라는 걸 반증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클라호마 쩌리들이 페인트존 득점이 26점밖에 없었어요. 세란이 56득점이었으니까 2배 이상, 2배보다도 더 넘게 차이가 났던 경기였어. 페인트존 득점이. 즉 오클라호마 쩌리들이 세란 페인트존 안에 진입조차 망설였던 경기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웬바냐마하고 루크 코너시 라는 엄청난 큰 빅맨이 있는 경기에서 당연히 리머텍은 망설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댈러스는 아시겠지만 어떤 팀을 만나건 3점을 절대 많이 안 올라가고 페인트존만 파는 팀이에요. 2점 슛의 팀. 저는 지금 샌안토니오의 언더 개꿀단지 행보를 댈러스가 깰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댈러스는 물론 페이스가 빠른 팀이지만 쿠퍼 플래그가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을 기록 NBA 최연소 최연소로 3경기 연속 30득점이다라는 역사를 만들어냈죠. 엄청난 선수긴 합니다만 웬만하면 상대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신 맞대결 한 번도 이게 10월달 거의 개막한 날에 NBA가 개막한 날에 맞붙었었던 경기였어서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에도 저 쿠페 플래그 앤서니 갈매기도 있었을 때입니다. 당연히. 근데 쿠퍼 플레이가 30분 이상 뛰어서 10득점밖에 못했어요. 이 샌안토니오 상대로. 웬바냐한테 완전 밟혔다라는 거죠. 언더메인으로 써본 세난 마인 보겠습니다. 샌안토니오가 그리고 백투백에서 전혀 약해진 팀이 아니라 젊은 팀이라서 백투백 여파 거의 안 나오는 팀입니다. 골스랑 피닉스 경기는 커리 결장인 거 봤으면은 이거 피닉스 마인 보는 게 무조건 맞는 경기로 판단을 했어요. 피닉스는 트레이드 무브가 사실상 크지가 않았고 골스는 포르징기스를 데려오고 버디힐드 쿠밍가를 내보냈는데 즉 이 쩌리 군단 경기에서 포르징기스는 결장하니까 당연히 꽤 주요 멤버로 기용되던 버디힐드만 결장하게 된 셈이 된 거죠. 골스의 쩌리 경기들 사실 기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게 1순위고
그리고 디그린하고 딜런 브룩스 만날 때마다 으르렁 되는데 이 딜런 브룩스가 이런 경기에서 골스 상대로 완전히 압도하는 승리를 가져가려고 에너지 레벨을 더 발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딜런 브룩스가 좀 약간 그런 유형이 있어요. 좀 일부러 상대 조롱하려고 더 그거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맞대결 상대 전적이 무려 3번이나 있었는데 2승 1패로 골스가 우위였습니다. 근데 제가 박스스코어 다 살펴보니까 1차전에서 커리가 28득점으로 팀 내 최다득 꽤나 좋은 활약을 했고 2차전에서는 커리가 좀 잠잤지만 버틀러가 31득점으로 거의 원맨 쇼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3차전에서는 커리 버틀러 둘 다 터진 경기였고 살펴봤듯이 피닉스와의 3번 맞대결에서 골스가 2승 1패라는 아주 유의미한 상대 전적을 기록한 거는 커리 버틀러의 존재감이 지대했어요. 지대. 근데 둘 다 없습니다. 피닉스도 부커 없고 젤런 그린 결장하겠지만 이 라인업 가지고도 디트 클빌도 잡았지만 골스 처리들은 직전 백투백 여파 혼자 껴있는 필라한테 19점 차 썰렸습니다. 피닉스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랑 레이커스 경기는 오바약 떴으면 오바약. 필라가 엠비드가 GTD인데 직전 골스전에 결장을 했었고 바로 직전 경기에서 그때 결장했을 때에도 관리 차원 사유로 결장이었습니다. 부상이 새로 발생된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출전간 다음날 백투백도 아니니까 엠비드가 이번 경기에 출전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엠비드라서 출전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잭슨 에이지가 결장을 확정하죠. 백업 센터가 이 드류 팀이 그리고 막시 클리버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드류 팀이는 공격력은 꽤나 괜찮더라고요. 허슬도 괜찮고 열심히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근데 수비가 아직까지 확실히 좋다라는 느낌은 크지가 않습니다. 우선 올 시즌 맞대결 한 번에서 엠비드가 에이튼한테 꽁꽁 묶여서 완전 지려 밟힌 적이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쫄아서 런각 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올 시즌 맞대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한 번의 맞대결을 엄청 비중 있게 다룬 분석이에요. 12월 7일 날에 페이스가 99가 찍혔어요. 필라델피아도 페이스가 느린 팀이고 레이커스도 느린 팀입니다. 그거 감안하면 99면은 얘네 둘 경기치고는 꽤나 빠르게 찍힌 편이에요. 당시 필라가 팀 야투를 35%를 기록했단 말이죠. 정말 무기력한 연홍 수준의 야투가 찍힌 겁니다. 기본적으로 엠비드가 개인 야투 19%로 절망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코트를 밟은 필라 소속의 모든 선수들 중에 개인 야투를 50% 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꼬라박은 날. 그나마 맥시가 그나마 체면 치레로 잘했지만 나머지 선수는 그냥 NBA 경기에서 한 명이라도 좀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예 없어서 이 경기는 터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었어요. 35 그러니까 팀 야투가 35% 찍힌 겁니다. 물론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레이커스의 수비가 필라 상대로 정말 좋은 상성을 보이는구나. 레이커스의 수비가 진짜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레이커스는 최근 15경기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디펜레이팅이 23등입니다. 워싱턴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필라델피아가 팀 야투 35%를 기록한 거는 사실 진짜 그날 컨디션이 그냥 헬이었구나. 최악의 불운이었구나. 정말 쏘는 족족 다 안 들어가는 이것도 안 들어가는 이런 날이었구나. 이런 쪽으로 가설을 잡는 게 더 확률 높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필라델피아는 최근 5경기 기준 오펜 레이팅 1등 팀입니다. 1등이에요. 이거 공문 가서 보시면 아시겠죠. 최근 5경기 오펜 레이팅 1등 필라델피아입니다. 지금 흐름상 지금 필라델피아가 팀이 야투 35% 찍힐 흐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엠비드 GTD 무시할게요. 솔직히 엠비드 GTD 신경 쓰면은 골치만 아픕니다. 무시하고 오바 볼게요. 오바 보겠습니다. 레이커스가 그리고 홈에서 오바 랭킹 1등인 거 아시죠? 홈에서 오바를 제일 잘 내는 팀. 자, 오늘 분석 요렇게 합니다. 야, 이거 오늘
패스 없이 모든 경기 다 진행했는데 내일 NBA 6경기도 이거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물론 끝났지만 이제 트레이드 된 선수들이 내일 나오는 선수 있고 안 나오는 선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파악하는 게 좀 헬이라서 내일도 확실히 결정적 체크는 하고 가야 되는데 좀 볼게요. 새벽에는 사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새벽에는 조회수 잘 안 나오면 앞으로 새벽 영상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찍 알람 맞춰서 일어나서 이거 심판 정리도 다 하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따봉 한번 눌러주실 거죠? 그죠?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